이도현 선생님 맞으세요? 그런데 선생님 아내분이 바람을 피우고 계신 거 알고 있으신가요? 핸드폰에 걸려온 모르는 번호의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황당했어요. 무슨 보이스피싱 전화인가 싶어서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누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아내를 믿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 아내 바람 피고 다닙니다. 진짜 모르고 계신 거예요? 저는 40대 초반의 치과의사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병원에 가면 저녁 8시까지 바쁘게 환자들을 봅니다. 그런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화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정은 정말 완벽했거든요. 아내는 30대 후반인데 정말 완벽한 여자예요. 저희 부모님이 같은 동네에 사시는데 아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셔드려요. 매주 반찬을 해서 갖다 드리고 각종 경조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두 분 결혼기념일까지 챙겨드릴 정도였어요.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 생일까지 챙겨주더라고요. 선물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보내고 전화도 자주 하고 정말 다정한 언니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동생이 저에게 언니가 오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네. 라고 농담할 정도였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내는 완벽한 엄마였습니다. 둘 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매일 아침 영양가 있는 아침을 차려주고 옷도 깔끔하게 챙겨 입히고 머리도 예쁘게 단장해서 보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직접 만들어서 챙겨주고 한글이나 숫자 공부도 재미있게 가르쳐줬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최고야. 라고 할 때마다 정말 고마웠어요. 집안일도 완벽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빨래는 언제나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저녁 식사도 매번 정성스럽게 준비해주고 정말 이 사람만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 단위로 스케줄을 짜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저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완벽한 분업 시스템이었어요. 전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아내는 가정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정말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무시했어요. 이런 악질 보이스피싱이 어디 있나 싶었죠. 하지만 문자가 며칠간 계속 오니까 조금씩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학회 참석 일정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학회가 취소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내에게 미리 전화해서 일찍 들어간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 문자들 때문인지 아내가 평소에 뭘 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오후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고 했어요. 아이들 유치원 데려다 주고 나서 집안일을 한 뒤 2시쯤에 나가서 4시 전에는 돌아와서 아이들 픽업 준비를 한다고 했죠. 저는 그날 아내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아내는 말한 대로 2시쯤에 집에서 나와서 마트로 향했어요. 저는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정말 장만 보더라고요. 카트에 이것저것 담고 계산하고 평범한 장보기였어요. 마트에서 나온 아내는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장 본 것들을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아이들을 데리러 나갔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 이런 의심을 했을까? 그렇게 완벽하고 성실한 아내를 의심한 제 자신이 너무 미안했어요. 그날 밤에는 아내에게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별거 없어. 마트 가서 장 보고 집에서 정리하고 평소와 똑같지. 고생 많아. 정말 고마워.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뭘, 당연한 일인데.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악질 스팸 문자들도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여전히 완벽했고 아이들은 행복해했고 부모님들도 아내를 극찬하셨습니다. 정말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제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의심을 했는지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몇 주간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그 이상한 문자들도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저는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어요. 아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고 더욱 고마운 마음으로 아내를 대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아. 내가 일만 하느라 집안일은 다 당신한테 맡기고. 괜찮아. 나는 이런 게 좋아.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내는 늘 그랬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면서도 오히려 저를 걱정해줬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아이들도 여전히 행복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 만든 음식 맛있어. 하면서 유치원에 가고 저녁에는 엄마, 오늘 뭐 배웠는지 들어볼래? 하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아내를 극찬하셨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며느리 복을 타고났다. 항상 자랑하셨죠. 아들아, 내 아내만큼 알뜰하고 성실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반찬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다 주고 우리 결혼기념일까지 챙겨주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네, 어머니.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 그런 아내 잘 모셔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여자가 흔하지 않아.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운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건 한 달쯤 후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내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온 후 집안일도 하고 2시쯤 되니까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마트 가서 장 좀 보고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런데 그날은 예약된 환자가 갑자기 취소되어서 2시 이후 일정이 없어졌어요.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환자를 받지 않고 그냥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나는 날이었죠.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혹시나 해서 마트 주차장에 가서 아내 차를 찾아봤어요.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차 안에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장을 보고 나와서 잠시 쉬는 건가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가 백미러를 보면서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거든요. 롤러 머리를 말고 드라이기로 바람을 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을 꺼내서 립스틱도 다시 바르고. 왜 장 보고 나와서 화장을 다시 할까요? 이상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뭔가를 뿌리는 것도 봤습니다. 샤워 쿨롱이었어요. 평소에 집에 있을 때 쓰는 그 향을 차 안에서 뿌리고 있더라고요. 왜 장 보고 와서 향을 뿌리지?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가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장바구니를 꺼내서 마트 박스에 있던 걸 옮겨 담고 있었어요.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마트에서 박스에 담아왔는데. 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내의 행동이 뭔가 준비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만나고 온 것처럼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향수를 뿌리고 증거를 감추는 것처럼 장바구니에 물건을 옮겨 담고.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냥 더운 날씨에 쿨롱을 뿌린 거고 머리가 흘러서 다시 정리한 거고 장바구니가 더 편해서 옮겨 담은 거겠죠. 그렇게 자신을 달래면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 마트 갔다 왔어. 아이들 좋아하는 요거트도 사오고 당근도 사왔어. 오늘 저녁에 당근볶음 해줄까? 그래, 좋아. 아무것도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정하고 여전히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저녁 식사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주고 아이들과도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하지만 뭔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 차 안에서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뭔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걸어오더라고요. 단순히 장 보고 온 사람 같지 않게 뭔가 활기차 보였습니다. 기분 좋아 보이네? 응, 아, 그래?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그런데 그날 날씨는 흐렸었어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받았던 그 이상한 전화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선생님 아내분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바쁜 사람이 언제 그런 짓을 할 시간이 있겠어요? 하지만 의심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엔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연락드립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라고요? 무슨 피해자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아내의 행동들과 이 지속적인 문자들을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그 전화를 했던 사람과 만나기로 한 장소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점심시간을 피해서 오후 3시에 약속을 잡았어요. 혹시나 누가 볼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런 만남 자체가 아내에 대한 배신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니 구석진 자리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을 연하게 했지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손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아니에요. 앉으세요. 그런데 정말 제 아내를 아신 건가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분이 맞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이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이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요. 전 남편이 찍어놨던 사진입니다. 전 남편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어요. 그게 제 아내와 무슨 상관이? 그 바람 상대가 선생님 아내분이세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뭔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바쁘고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제 전 남편이 갑자기 달라졌거든요. 핸드폰을 숨기고 특정 시간에 외출하고 그래서 추궁했더니 실토했어요. 지은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 전 남편은 선생님 아내분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추궁해서 실토하게 했을 때 완벽한 여자라고, 정말 매력적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였어요. 1시간밖에 시간을 내주지 않는데요. 그것도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만. 그래서 남편이 더 미쳐 있었나 봐요. 더 만나고 싶어도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1시간. 특정 요일.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은 씨는 한숨을 쉬더니 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선생님 아내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체계적이에요. 불륜을 하는데도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거든요. 체계적이라는 게 일주일에 3번, 오후 2시 15분부터 3시 15분까지. 정확히 1시간이에요. 장 보러 나간다고 하고 나가서 마트 주차장에서 남자를 만나서 같이 모텔에 갔다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마트에서 미리 주문해 놓은 걸 픽업해서 가지고 집에 가는 거죠. 제가 목격했던 그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의 화장 고치기, 향 뿌리기, 장바구니로 옮겨 담기. 그런데 어떻게 상대를 정하는 건가요? 채팅방이 있어요. 불륜 채팅방이요. 거기서 만날 사람들을 모집하고 선생님 아내분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시간이 짧으니까 남자들이 더 간절해지고 선택받기 위해서 더 애를 쓰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 아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증거가 있나요? 지은 씨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더니 캡처 화면들을 보여줬습니다. 제 전 남편 핸드폰에서 찍어놨던 거예요. 이혼할 때 써먹으려고요. 화면에는 정말 충격적인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들이었어요. 화요일 2시 15분 가능하신 분들 중에서 선택할게요. 시간 엄수 꼭 해주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다음 기회 없어요. 마트 주차장 D구역에서 만나요. 정말 제 아내가 쓴 글인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제 아내가 쓴 건가요? 네. 정말 치밀해요. 제 전 남편 말로는 장은 미리 앱으로 주문해놓고 시간에 맞춰서 찾아가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시간 절약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일정이 이동시간 포함해서 1시간 내에 딱 맞춰져 있는 거죠. 너무나도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이 물륜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알려주시는 건가요? 지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서요. 복수요? 저는 이혼까지 했어요. 아이도 있는데 가정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런데 선생님 아내분은 아무렇지 않게 완벽한 가정주부 노릇하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냥 남의 가정 깨놓고 잘 지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돼서 복수하고 싶었어요. 선생님도 사실을 아셔야죠. 지은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제 전 남편 말로는 선생님 아내분이 한두 명과만 만나는 게 아니래요.
채팅방에 정말 많은 남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 돌아가면서 만나는 거라고. 그래서 제 전 남편도 한 달에 한 번도 간신히 선택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돌아가면서 만난다고요? 2년 넘게 이런 식으로 해왔대요. 완벽한 시스템이죠. 들킬 염려도 없고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정말 치밀하고 완벽한 불륜이에요. 2년이나요? 그러면 제가 완전히 바보였던 거네요. 다음 화요일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후 2시 15분에 마트 주차장 D구역에 가보시면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 제 아내가 그런 짓을. 선생님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도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래야 진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는 길,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여보, 왔어? 하며 반갑게 맞아주는 아내를 보는데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지은 씨가 보여준 증거들, 제가 목격했던 이상한 행동들, 모든 게 맞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별거 없어. 집안일하고 마트 갔다 오고. 평상시와 똑같지. 아내는 여전히 자연스러웠어요. 전혀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요일. 정말 가서 확인해 봐야 할까요? 다음 화요일이 오기까지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평범하게 대화하고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보내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지은 씨가 해준 말들만 맴돌았어요. 정말 제 아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2년 동안이나? 월요일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내를 바라본데 이 사람이 내일 정말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갈 건가요? 잠 안 와? 아내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병원 일 때문에 좀.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우선이야. 여전히 다정한 아내였어요. 화요일 아침도 평상시와 똑같았어요. 아내는 아이들 아침을 챙겨주고 유치원 준비물도 확인해주고 저에게도 오늘도 힘내.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오후에 마트 갈 건데 필요한 거 있어? 아니, 없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오늘 가는구나. 전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2시가 되자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와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외출 좀 할게요. 간호사에게 말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마트 주차장에 도착하니 지은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망원경까지 준비해놓고 있더라고요. 보셨네요. 저기 D구역 보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떨렸어요. 2시 15분 정도에 선생님 아내분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제 아내의 차였습니다. 저기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의 차가 D구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차 한 대가 더 들어왔어요. 그 차는 아내 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저 차 같네요. 제 전 남편 차는 아니지만 비슷한 방식인 것 같네요. 아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차림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차의 남자가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아내와 남자는 인사 나눌 새도 없이 서둘러 남자 차에 함께 탔습니다. 타고 있어요. 저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모텔로 갈 거예요. 어서 제 차에 타세요. 선생님 차로 따라가면 들킬 수 있어요. 지은 씨 말이 맞았어요. 저는 급하게 지은 씨 차 조수석에 탔습니다. 지은 씨 차로 그 남자 차를 따라갔습니다. 5분 정도 가니까 모텔이 나타났어요. 그 남자 차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 씨는 경험이 있어서인지 적당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더니 카메라를 켰어요. 정말로 아내와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지금 당장 가서 잡아야! 안 돼요. 지금 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은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진이 있어야 해요. 나올 때 사진을 찍어야 완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봤자 서로 부인하면 끝이에요. 지은 씨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제가 다 겪어본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지은 씨는 계속 핸드폰을 들고 모텔 입구를 지켜봤어요.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지은 씨가 말했어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정확히 3시 15분이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모텔에서 나왔어요. 지금이에요. 지은 씨와 제가 연신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모습, 남자 차에서 내린 아내가 자기 차로 가는 모습까지 모두 찍었어요. 이제 마트로 갈 거예요. 따라가요. 그 남자 차가 마트 주차장으로 향했고 아내도 자신의 차를 몰고 뒤를 따랐습니다. 마트 주차장에 도착한 후 아내는 남자와 간단히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차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자신의 차에 타더니 지난번에 봤던 그 행동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를 보며 머리를 정리하고 화장을 고치고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네요. 미리 주문한 걸 픽업하러 가는 거예요. 2분 정도 후 아내가 박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트렁크에서 다른 장바구니를 꺼내서 물건들을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에요. 가세요. 지은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에서 뛰쳐나가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아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여보. 왜 여기에? 다 봤어! 모텔에서 나오는 것도 다 봤다고! 아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은 씨도 뒤에서 다가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사진도 다 있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뭐가? 아내가 아직도 잡아떼려 하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2시 15분에 여기서 남자 만나서 모텔 갔다 온 거 다 봤어. 2년 동안이나 이런 짓 하고 있었다는 것도 다 알아. 당신이 뭘 안다고? 채팅방도 알아. 돌아가면서 여러 남자들 만난다는 것도. 1시간 딱 맞춰서 완벽하게 계획 세워서 하는 것도.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면 뭐야?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거야? 저는 지은 씨 핸드폰에 있는 모텔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도 합성이라고 할 거야? 아내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봐. 집에 가서 제대로 얘기하자. 제대로 얘기하긴 뭘 얘기해? 2년 동안 나를 속이고 바람 피워놓고. 소리 좀 낮춰. 정말 여기서는 안 돼. 아내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전혀 위축되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인정하는 거야? 바람 피운 거 인정하는 거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애들 데려오기 전에. 지금 얘기해.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내는 전혀 위축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내는 먼저 장 본 것들을 냉장고에 정리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얘기해. 전 참을 수가 없어서 소파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뭘 얘기하길 원해? 아내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습니다. 뭘 얘기하길 원하냐고? 2년 동안 나를 속이고 바람 피워놓고 뭘 얘기하길 원하냐고? 아, 그 얘기. 아내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전혀 위축되어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오히려 뭐가 부도졌어?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 너무나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왜 그런 짓을 했어?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는 취미 활동이자 운동이었어.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취미 활동이자 운동이라고요? 다른 사람들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헬스장 가는 것처럼. 나는 그걸 했던 거야. 미쳤어. 그게 취미 활동이야? 그게 운동이야? 왜 안 돼? 스트레스도 풀리고, 몸도 움직이고, 기분도 좋아지고. 완벽한 운동 아니야?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딱 1시간이야. 다른 운동들보다 훨씬 효율적이지. 효율적이라고? 응. 1시간 안에 스트레스 해소, 운동, 기분 전환까지 다 해결하잖아. 그렇게 완벽한 취미가 어디 있어? 저는 아내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2년 동안 바로 옆에 살면서 이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아이들은 뭐고? 당신과 아이들이야 말로 내가 이걸 할 수 있게 해준 이유지.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시부모님 모시기, 아이들 케어, 집안일 당신 뒷바라지. 하루 20의 시간이 모자라. 아내는 정말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3번, 각각 1시간씩만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니까 나머지 시간을 더 충실하게 보낼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고? 바람? 그게 바람이야? 그냥 운동이야. 운동. 아내는 정말 죄책감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1시간 동안 스포츠 하나 즐기는 게 뭐가 나빠? 당신도 취미생활 하잖아. 가끔 동료들이랑 술 마셔가고 골프도 치러 가고. 그게 같은 거야? 왜 달라? 둘 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잖아. 내 방법이 조금 특별할 뿐이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불륜을 골프와 같은 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숨기면서 할 게 뭐야? 말했으면 허락해줬을 거야? 당연히 안 하지. 그러니까 말 안 한 거지. 당신이 이해 못할 줄 알았으니까. 아내는 정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시간 덕분에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졌어.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당신한테도 더 잘해줄 수 있었고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어. 미친 소리 그만해. 미친 소리가 아니야. 사실이야. 당신도 느끼지 않았어? 내가 예전보다 더 밝아졌다고, 더 활기차졌다고. 그 말을 들으니 정말로 최근 2년 동안 아내가 전보다 더 밝았던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이런 거였다니. 그로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집을 이렇게 완벽하게 돌려? 시부모님은 누가 모셔? 아이들은 누가 돌봐? 아내가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당신은 일만 하면 돼. 나머지는 다 내가 하잖아. 그런데 내가 일주일에 3번, 각각 1시간씩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그렇게 큰 죄야? 그게 나만의 시간이야? 그건 뭐야? 가장 나다운 시간이었어. 그 1시간 동안만큼은 완벽한 엄마도, 완벽한 며느리도, 완벽한 아내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이었어.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할 거야? 당신만 이해해주면 얼마든지. 이해해달라고. 응. 당신도 운동하는 거 이해해주듯이 내 운동도 이해해줘. 다른 건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거야. 여전히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일 거고. 이해해달라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해 못해준다면 글쎄, 당신이 선택해.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지 아니면 모든 걸 다 망가뜨릴지. 아내는 정말 여유로워 보였어요. 마치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남자들은 뭐야? 그냥 운동 상대들이야. 테니스 파트너 같은 거지. 그리고 나 원래 그런 거 좋아해. 그런데 당신은 못하잖아. 그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완벽한 당신한테 딱 하나 없는 게 그거잖아. 그걸 다른 데서 찾은 것뿐인데 그거 하나 이해 못해? 아내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나도 그거 빼고는 가정일에 흠잡을 만한 거 있어? 시부모님 모시는 것도, 아이들 키우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다 완벽하게 하고 있잖아.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당신도 알잖아. 이혼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 시부모님은 당신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 아내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집안일은 하나도 할 줄 몰랐거든요. 아이들 돌보는 것도, 부모님 모시는 것도 모두 아내가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곧 아이들을 데려올 시간이었어요. 아내는 일어나서 아이들 픽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당신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나는 가정을 완벽하게 꾸려왔어. 아이들도 행복하고 시부모님들도 만족해 하시고 완벽한 시스템이었잖아. 그 말을 들으니 정말로 지난 2년이 행복했던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의 비밀이 이런 거였다니. 아이들 데리러 가야 해. 이 얘기는 나중에 더 해도 되잖아? 아내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잠깐! 응. 정말 죄책감은 없어? 아내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왜 죄책감을 가져야 해? 난 여전히 완벽한 아내잖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아내가 되리로 노력하고 있어. 단지 그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조금 특별할 뿐이야. 아내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신뢰도 없고 사랑도 아닌 그저 필요에 의한 결혼 생활을. 하지만 아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현실을 위해서.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